윤 대통령이 이 지목한 배신자는 한동훈, 정영식 이렇게 좀 떠오르실 겁니다. 한동훈, 정영식.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오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 유튜브에도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같이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눴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단 그 전에 윤 대통령이 내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합니다. 퇴거 오후 5시로 지금 예정이 돼서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를 해서 사저로 들어갑니다. 사저는 그 서초동에는 아크로비스타 주상 복합 그 아파트죠. 계속 관저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내일 퇴거 후에 사저로 돌아간다. 전담 경호팀 구성도 완료가 된 상태고, 사실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당선인 시절부터 초기에 이 관저, 한남동 관저가 지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수리를 하기 전까지, 그 관저가 그전에는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죠. 수리를 하기 전까지 한 6개월 동안 당선인 아니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경호 동선, 뭐 이런 경호 시설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설비가 돼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단 이웃 주민들이 있으니까 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한 11마리 정도 되죠. 그래서 또 불편을 토로할 수가 있으니까 좀 일단 조금 머물다가 어떤 단독 가옥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에서 여러 가지 소문을 막 퍼뜨렸죠. 안에서 무슨 파티를 한다든지 같이 따라갈 경호팀이 꾸려지지 못했다. 경호원들이 안 가려고 한다. 이런 것까지 소문을 나돌았지만 지금 전담 경호팀이 한 50명 규모로 구성을 이미 다 마쳤고 내부에서 결재까지 다 됐다. 그래서 한 50명이 같이 가고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은 이제 비서관도 한 3명 정도 가게 되죠. 그런데 일단 탄핵이 됐기 때문에 경호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다녀왔고 전한길 씨도 어제 관저를 찾았고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렇게 계속 그 관저를 찾았는데, 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많은 이야기를 어제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은 한 잔도 하지 못하시더라. 이렇게 상당히 건강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술은 마시지 않고 이야기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나눈 것 같은데, 몇 가지 이제 토로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탄핵 결과와 관련해서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한 이야기죠. 막판에 기각에서 인용으로 결정이 뒤바뀐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답답하다. 이렇게 또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심정을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답답했겠죠. 그 전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아니면 모든 것을 봤을 때 5대3, 4대4 이야기가 하루 당일 오전까지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뒤바뀌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결정이 막판에 뒤바뀐 것 같아. 처음에 기각으로 가다가 인용 쪽으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결정에 상당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런데 그냥 아쉬움을 토로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막판에 뒤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날짜까지 이렇게 안에서 다 집었다고 합니다. 날짜까지. 이 4월 4일이 선거날이었죠. 4월 4일이 선거날이었고 그때 그 전에 무슨 박찬대가 주말 집회에서 3명의 재판관들 이름을 막 호명을 하고 그 직전에 5대3 교착설이 나왔고 그전에 또 4대4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날짜를 쭉 짚어가면서 이 날짜까지는 분명히 이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뒤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날짜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받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분석을 받지만 몇몇 헌법재판관이 막판의 결정을 바꾼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했다고 이철우 지사가 전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분석, 대통령이 어떤 뭐 찌라시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은 아니죠. 확실한 이제 정보를 현직 대통령입니다.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지만은 현직 정보 같은 것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기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몇몇 헌법재판관이 막판에 결정을 바꾼 것 같아. 뭐 정형식을 비롯해서 뭐 조한창, 김복형, 김형도 이런 사람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실한 취재가 안 돼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정형식 그 재판관과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고 대형 로펌이 개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어떤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도 막판의 결정을 바뀐 것 같다는 말을 토로를 했습니다. 처음에 5대3 데드락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 8대0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 탄핵 인용이 결정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답답함, 속마음을 토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물론 다른 데도 토로를 했겠지만 이제 그것이 공개된 것이 처음인 겁니다.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철우 지사에게 대통령을 하면서 배신을 너무 많이 당했다. 배신이라는 표현을 직접 한 것 같습니다. 배신을 너무 많이 당했다. 사람은 충성심을 보고 써야 한다.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 당신이 지금도 도지사를 할 때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 대통령이 되면은 사람을 쓸 때 충성심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당장 떠오르는 것이 배신자를 누구를 지목을 한 것이냐. 일단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고 바로 떠올릴 수가 있죠. 검찰에서 계속 같이 그 수사를 하고 승승장구를 시켜주고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저 한직에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자천을 당해서 한직에 있었는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킬 것이다. 그런데 두 단계를 띄웠죠. 검찰총장도 패싱하고 바로 법무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때 국회에서 특유의 입심을 발휘를 하면서 이 민주당 의원들과 막 부딪히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몸집이 커졌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포스트 윤석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부분이죠. 그리고 용인을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탄핵 국면 그 전에 무슨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나중에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로 이렇게 논란을 빚었고 그 다음에 탄핵 국면에서 완전히 돌아섰죠. 저도 그때 엄청나게 그 한동훈에게 실망을 하고 저도 사실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쪽 이제 정치권에서 제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딱 이 제일 처음에 이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이 됐죠. 부결이 돼서 이제 108명이 지키고 있으면 그중에서 몇 명을 이탈을 했지만은 탄핵까지 가지 않았는데 한동훈이 누군가에게서 본인이 체포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마지막 성부수로 12.12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걸 내란 동조, 내란 자백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탄핵 소추안 투표에서 12명, 최소 12명, 많이는 23명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해서
탄핵안이 통과돼서 이제 헌재로 가버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이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오늘 한동훈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그 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이 한 14명 됩니다. 그 명단을 제가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 아닌가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배신을 너무 많이 당했다고 한 것은 한동훈과 국민의힘 보니까 거의 뭐 초선들입니다. 그 사람들 초선들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금배지를 단 이 사람들이 이제 배신을 했다는 것이고, 자, 그 한동훈 보니까 이철우 지사는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정 인물. 그러니까 한동훈이 배신했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안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뜻에서 배신자를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중에도 배신자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고,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탄핵 국회 표결에 들어갔던 사람들, 공직을 맡겼는데 자기를 수사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처가 깊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철우 지사가 방송에 출연을 해서 자, 그러면은 이게 아마 이철우 지사가 돌려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해석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목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성격상 뭐 지목을 하지 않았어도 누군지 지금 뻔히 보이는 거죠.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배신자가 있다. 다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정형식을 비롯해서 뭐 조한창, 김복형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기각 쪽 가다가 나중에 뭔가 이유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헌법재판관 중에도 배신자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 그리고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탄핵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때 전부 다 나오기로 했는데 몇 사람 다 들어가서 투표를 했죠. 자, 공직을 맡겼는데 자기를 수사하러 오는 사람들 누굴까요? 공직을 맡겼는데 우선 떠오르는 사람이 오동훈이죠. 오동훈 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사 한 사람, 판사 출신 한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서 판사 출신인 오동훈을 낙점을 해서 오동훈이 공수처장 된 겁니다. 그때 인사청문회 할 때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있었죠. 자기 부인을 뭐 자기 로펌에 운전기사 이렇게 채용을 해서 뭐 5억 원을 줬다. 그리고 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정여세 문제들도 있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수처장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수사권도 없으면서,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수사를 한다고, 그리고 영장 소핑까지 해서 저 정계선이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영장 소핑해서 영장 받아와서 체포한다고 그 소동을 벌였죠. 수사권도 없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수사권이 없는 그 체포 구속영장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 오동훈은 그때 국회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총을 맞더라도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 하니까는 그래서 고개를 팍 숙이면서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받는 데서 했죠. 어제 법사위에서 오동훈이 똑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김용민이 윤석열 대통령 재구속을 할 건가? 아니, 그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이미 법원에서 구속 취소까지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재구속할 건가 물으니까는 오동훈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속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동훈 공직을 맡겼는데 대통령을 수사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상처가 깊은 것 같더라, 이렇게 이철우 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있죠. 심우정 검찰총장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검찰의 이 구속 전 기소 전 구속 기간이 도래했다. 그래서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되기 전에 그런 의견이 검찰 안에서 나왔죠.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검사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야 되겠느냐, 불구속 기소해야 되겠느냐 하니까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눴죠. 아니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해서 수사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구속 수사를 하느냐,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갑론을박을 하다가 그러면 검찰총장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위임을 했죠. 위임을 했는데 심우정은 구속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구속 결정을 했죠. 그래서 심우정도 그 많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데 얼마나 많은 검사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런데 결국 심우정을 검찰총장 시켰는데 심우정이 그런 식으로 구속을 강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신감을 안 느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배신 이야기도 나왔다. 또 뭐 그런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신을 지지를 했던 청년들, 이번에 청년들이 많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죠. 청년을 언급을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를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본인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때 관저에서 나오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